안녕하세요. 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한번 과학자와 관련된 랭킹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장 억울한 과학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듣기만 해도 화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과학자가 좀 있습니다. 애국심과 맞바꾼 노벨상 해서 바로 모즐리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모즐리. 그렇죠. 아, 이분이 금속 원소 엑선 스펙트럼을 연구하다가 그 파장과 원자번호 사이에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원소의 정확한 원자번호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발견 원소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주기율표를 채워갔습니다. 이 모즐리가 하나하나 채워넣었군요. 그 사이를 채워나간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거의 다 채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정의감이랑 애국심이 또 굉장히 뛰어나신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공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직접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연구를 해야지. 네가 지금 공병대 들어가서 막 포탄 나누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애국이다. 그러고 전쟁터에 나갔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다 채웠으면 최소 노벨상인데. 그 당시에는 원래 노벨 물리학奖수상자로 모즐리가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은 죽은 사람에겐 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겐 주지 못하고 단지 숟가락만 올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시그반이라는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와,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운 좋은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모즐리가 엄청나게 불운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뭐 노벨상 놓친 건 좀 억울하죠. 네. 근데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고, 뭐 영광이죠. 에디슨의 영원한 라이벌 니콜라 테슬라. 아, 저 이분 진짜 좋아합니다. 이분 천재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냥 천재예요. 그냥 원래 천재예요? 타고난 천재.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 근데 그 당시에 에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였거든. 아, 그쵸. 에디슨 하면은 뭐 모두가 알고 있죠. 일단은 에디슨 회사의 조그만 자회사에 테슬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입사를 한 거죠. 입사를 했는데 얘가 너무 천재다 보니까 확 튀는 거야, 그 회사에서. 그래서 에디슨이 본사로 불러요. 그래서 자기 조수로 씁니다. 테슬라가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에 좀 큰 문제가 생겨요. 질투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테슬라 하면 교류입니다. 교류. 아, 그 전기 교류 증가할 때? 그리고 에디슨 하면 직류. 에디슨은 처음에 직류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둘 사이의 싸움을 이제 뭐 전류 전쟁이라고도 막 하는데 에디슨이 직류를 일단 만들었고 직류랑 관련된 많은 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세웠어. 아, 직류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기를 전달. 그쵸, 전기를 전달하는 거 많이 세웠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 테슬라가 만들어낸 교류가 훨씬 좋은 거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에서도 좋고, 근데 효율도 좋고 값도 싸고 안전하고 모든 게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교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없었어요, 에디슨이. 아, 그때 당시에는 없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디슨이 솔직히 너무 뛰어난 기술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차용해야죠. 안 되죠. 왜요? 아까 말했듯이 에디슨은 직류 시설을 이미 다 풀어놨어. 아, 이미. 여기서 교류로 가는 거는 본인 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얘기를 해요. 직류는 비효율적이니까 인류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류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쵸?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에디슨이 좀 삐진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얘가 감히 나를 대들어? 그렇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내 직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켜요. 근데 테슬라 그걸 막 해내는 거야. 그걸 또 다 해내요? 그랬더니 막 에디슨이 막 그 당시 돈으로 막 몇 천만 원 막 억에 가까운 돈을 성과급 주겠다 이랬어. 테슬라가 막 해와. 에디슨이 딱 그때 미국식 조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그리고
월급을 제가 알기로 한 몇만 원 올려줘요. 아 겨우 몇만 원. 근데 그 당시도 몇만 원은 커. 아 커요? 네. 아무튼 조금 주급을 좀 올려줍니다. 네. 테슬라가 좀 화가 많이 나요. 일단 그리고 사기쳤잖아. 네. 퇴사합니다. 퇴사하고 새로 세워요 회사. 네. 얘는 교류 회사. 에디슨은 직류 회사.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시작됐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교류 말살 정책을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류는 굉장히 위험하다. 세상은 직류가 훨씬 좋은 전기다. 악성 루머를 퍼뜨렸네. 루머뿐만 아니라 막 찌라시 돌리고 막 로비하고 막 브로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찌라시에다가 네. 올 한 해 교류로 죽은 사람 명단을 적어서 막 뿌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류가 진짜? 위험한가 이랬어.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직류를 다 써야 되잖아. 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네. 직류와 교류 뭐가 더 안전한가? 근데 전문가들을 다 매수했어요, 디스니. 다 매수해가지고 직류가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결과를 내게 해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게 직류를 하려면 그 구리전선이 두꺼운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교류는 굉장히 얇은 구리전선으로도 전달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구리값이 폭등합니다. 아 망했네. 그러니까 직류를 깔려면 너무 많은 구리가 들어가는데 교류를 하면 너무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가 떡상하기 시작해요. 결국엔 모든 걸 다 무시해도 과학이 그쵸. 답을 준다. 근데 여기서 또 에디슨이 뭐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교류, 그러니까 교류가 아무리 싸도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된다. 사실 안전한데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된다는 논리를 피기 위해서 네. 그 사형수를 사형시키는데 전기의자 방식을 도입을 해요. 그 다음에 교류로다가 사형수 죽이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진짜 이거 성공. 그래서 교류를 봐라.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위험한 게 교류다. 근데 재밌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떡락할 뻔했어. 네. 근데 흑우가 될 뻔했다. 교류로다가 사형수를 죽이는데 사형수가 안 죽어. 버텨. 존버를 하는 거야 사형수가. 안 죽어. 계속 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교류로 안 죽는 거라 사람이 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테슬라가 이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럼 그 전기 사양은 직류로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잘 봐요. 네. 중요한 건 에디슨은 어쨌거나 이러한 짓을 했지만 네. 일평생 엄청난 부유한 부자이며 CEO로 살았어. 아 그렇죠. 테슬라는 독신이었어요. 독신. 그러니까 결혼할 그것도 없었지. 너무 연구하느라. 네. 그리고 빚도 엄청 줬어요. 사업하느라. 그렇죠. 그리고 사업 수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에디슨보다. 엄청난 대기업을 상대로 킥을 그거- 받았으니까. 막 대기업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해봐요. 못 버텨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많을 텐데. 평생을 테슬라는 가난하고 빚지고 독신에 외롭게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일평생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어. 불쌍하게 살다간 테슬라, 부유하게 살다간 에디슨. 이 둘. 결국 승자는 죽은 뒤에 테슬라가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역사. 현재 지구상에는 모든 곳에서 교류밖에 안 씁니다. 에디슨의 직류가 남아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건전지. 네, 그 다음에 우울한 과학자. 이분은 엄밀히 말하면 뭐 수학자라고 볼 수도 있죠. 억울한 과학자 아닙니까? 우울한 과학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네. 아 억울하면 우울할 수 억울하면 있겠죠. 우울하죠. 아. 억울한데 행복합니까? 우울하죠. 억울하면 우울하죠, 당연히. 네, 억울하고 우울한 과학자, 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네. 이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나왔죠. 이것도 또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인공 아닙니까? 뭐야? 돈을 얼마나 긁어모으는 거야?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하고 셜록도 하고 에디슨도 하고. 얼굴만 긴데. 네. 네. 아무튼 네. 앨런 튜링도 굉장히 억울하고 불운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도 천재거든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만들어낸 튜링 머신, 이게 바로 컴퓨터 시초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굉장히 엄청나게 위대한 암호 기계 장치 애니그마를 해독했죠. 그 독일군의 그 암호 예. 장치. 이거를 해독 못했으면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 없었어요. 키였어요, 전쟁 승리의 키. 이걸 해독당하고 있다는 걸 전쟁 끝나고서야 알아챘거든. 그럼 지금 만약에 앨런 튜링이 없었다면은 독일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몰랐어. 히틀러는 살아있고. 엑소님 네. 예를 들어 집에 팬티가 한 장 없어졌어. 네. 영원히 몰라. 네.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치? 네. 근데 누군가 그걸 아주 오래전에 훔쳐갔던 거야. 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대박보다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앨런 튜링이. 되게 소름 돋는데요? 독일군이 팬티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네. 한참 뒤에 와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게 그때 팬티 없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중에 예시입니다, 예시. 아무튼 근데 이 일 자체가 네. 철저하게 기밀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게 위대한 건지를 몰랐어요. 진짜 억울했겠다.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한 게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사실 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로부터 화학적인 거세를 당합니다. 약물로부터 거세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한. 진짜 억울하고 불운한 과학자네요. 실제로 자살할 때도 약간 예. 백설공주처럼 청사과를 쥐켜서 먹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죽었다. 죽겠다. 뭐 근데 그런 설도 있고 뭐 애플에 한 입 베어 먹은 사과가 뭐 그 사과다. 뭐 이런 얘기도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